안녕하십니까. 야채만 넘을 주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을 위한 채널 액다의 주한이입니다. 자, 제가 괴수물 리뷰하면서 항상 요구를 받았던 리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카메라는 리뷰 안 하냐고 계속 요청을 하셨는데 딱히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넷플릭스의 카메라 부활, 카메라 리버스가 새로 출시가 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평성 카메라 3부작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괴수물 리뷰하면은 특별 게스트가 있죠. 특별 손님 노마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얕지만 넓은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을 위한 채널에 또 놀러온 노마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고지라 시리즈는 좀 진심 아닌가요? 예, 고지라 시리즈는 둘 다 엄청 예. 관심이 깊고 리뷰도 철저하게 다 하나하나 격파를 했는데 카메라는 아직까지 저희 리뷰 한 번도 한 적 없죠. 예, 그쵸. 아무래도 저희 둘 다 좀 카메라에 좀 뭐라 그럴까요? 문외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슈와 카메라 시리즈가 뭐뭐 있다, 그리고 뭐 어떤 괴수가 있다 정도만 알지 정주행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노마스도 혹시 그런가요? 저 한 본 적은 있어요. 슈아 시리즈도 본 적은 있고 헤이세이 시리즈도 본 적은 있는데 뭐 한 번 봤다 뿐이지 막 고지라처럼 막 뭐 이거저거 인터넷 찾아가지고 뭐 잡지도 막 보고 막 얘는 이름이 뭐고 이 괴수는 뭐 어디에서 유래가 됐고 이런 걸 찾아본 적은 없어요. 그냥 쓱 보고 그냥 흘러 넘겨서 뭐 영화 내용도 사실 지금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쵸.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카메라의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를 한번 좀 찾아볼까 생각했는데 디자인 예, 그쵸. 그냥 거북입니다. 거북이잖아 그냥. 예, 뭐 그렇게 따지자면 고질라도 그냥 공룡이잖아 할 수 있는데 아니, 그 공룡은 공룡과 공룡이라는 거 자체만으로 쩔잖아요. 예, 그쵸. 근데 이건 그냥 큰 육지 거북이라고. 네, 그래서 아무리 좋게 쳐봐야 악어 거북, 뭐 늑대 거북 뭐 이 예. 정도라서 그 카메라의 주적이 이제 킹기도라나 라돈 같은 포지션이 갸오스라는 괴수가 있습니다. 라돈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예, 있죠. 예. 근데 이 갸오스의 이름 어원이 이게 되게 골 때리죠. 어원이 있어요? 이 극중에서 군인들 옆에 잼민이가 이 괴수가 갸오갸오스 아. 거리면서 예, 운다. 그래서 갸오스다. 갸오스야? 예, 그래서 카메라 시리즈,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슈아 시절의 괴수물이 다 이제 어린이를 위한 프로레슬링 한 판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는 굉장히 또 어린이 친화적인 괴수였습니다. 방금 그 게어스 사연도 그렇고 근데 소년과 교감한다. 어린이 시리즈라고 하기엔 또 연출 같은 걸 보면 또 굉장히 폭력적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잔인하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예. 어린이 타겟으로 맞춰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유치한데 어떤 부분 또 이거를 우리 애한테 보여줄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이렇게 자세한 거는 또 이제 이후에 1, 2, 3편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쇼와 시절의 카메라도 60년대 나왔는데 사실 이때는 고지라의 최전성기였죠. 3대 개수 최대 결전이라던가. 근데 이제 총천연색으로 찍었을 시점이었는데 그 당시에 카메라는 또 흑백이었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저예산으로 시작했는지도 알 수 있고, 이제 그 당시 쇼와 시절에 고지라가 흥행하고 모든 괴수물이 그렇듯이 고지라의 아류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기라라라던가 수많은 아류 괴수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카메라는 2등이라는 또 영광적인 위치에 또 있습니다. 다행히도. 네, 확실하게 만년 2등이죠. 자, 그래서 저희는 쇼와 시리즈는 안 다루고요. 전설이라고 불리는 평성 카메라 3부작 요 세 영화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 카메라 3부작은 제작진이 항상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3부작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라는 느낌이기 네. 때문에 레전드 제작진들이 쭉 모여가지고 계속 했어요. 네, 그래서 연출 감독의 가네코 슈스케. 그 고지라 미레니엄 시리즈의 고지라 모스라 킹기도라 대개수 총공격의 그 감독이었죠. 저희가 그렇게 극찬을 했었죠, 밀레니엄 시리즈 중에서. 네. 예, 그리고 특촬 감독이 진짜 또 다른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히구치 신지. 히구치 신지. 예, 히구치 신지 이야기는 저희가 신 고지라 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요? 네네, 그쵸. 요 관련된 이야기는 또 그때 찍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네.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굉장히 흥미롭게도 고지라 시리즈의 단독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총감독으로. 그리고 GMK라던가 신고지라 같은 경우에는
밀레니엄과 레이아 시기를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걸작이거든요. 그쵸. 유치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참 이 두 사람이 만든 조합이다? 그러면은 이거 못 참죠, 저희. 이 두 사람이 만들었는데 계속 2인자 취급 받는 게 좀 슬프긴 한데 그래도 근본적인 그런 제작자들이니까 근본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출 감독 외에도 또 스텝 중에서도 핵심 스텝 중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마에다 마이로입니다. 안노이 데야키랑도 굉장히 오래 협업을 했고 신고질라의 디자인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마에다 마이로인데 이 평선 카메라에 나오는 크리처들 디자인도 마에다 마이로가 맡았어요. 오. 예, 그래서 이게 거의 일본 괴수물의 올스타라고 봐도 됩니다. 이 스텝만 따지자면은.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본 문화를 얘기할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덕후들로서 항상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이 좌회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오시마모루라던가 미야자키 하야로라던가 반전 그리고 일본의 참회 그리고 좀 많이 좌회전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요즘 일본 문화계에서 좀 우회전하는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죠? 이거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예. 먹고 살기 힘들면 또 다 극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두 감독은 그렇게 좌회전하는 감독들도 아닌데 확실히 우회전이랑은 거리가 먼 감독들이에요. 이 기본적으로 괴수물을 다루는 감독들은 전쟁이라는 그 의식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네코 슈스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때 한번 내한을 했었는데요.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의 괴수물이 흥행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가네코 슈스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본인들이 가해자로 시작한 전쟁을 피해자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전쟁물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래서 괴수물이 발달한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통해서 좀 느낄 수 있는 거는 본인들이 가해자라는 거를 또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거 가해자라는 의식이 있는 제작자들과 피해자라는 의식이 있는 제작자들 둘로 나뉘죠, 보통. 예. 근데 가네코 슈스케는 그 부분에서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다음에 히구치 신지 같은 경우에는 딱 체형부터가 되게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게장, 갈비. 예, 굉장히 지한파 감독으로 유명하죠. 한국 음식 좋아하고 한국으로 관광객도 주기적으로 오고 또 밀덕이라던가 메카이데스도 환정하는 감독인데 또 우회전과는 또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채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감독이에요. 이 양반도. 그리고 이 두 양대 산맥 모두 어렸을 때 굉장히 괴수물 덕후였다고 합니다. 또 연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가네코 슈스케가 좀 더 나이가 있죠. 그래서 가네코 슈스케는 쇼와 고지라가 굉장히 흥행했을 때 사람이고 히구치 신지 같은 경우에는 또 헤이세이 시리즈 당시 예. 그런데 자 가네코 슈스케 같은 경우는 쇼와 그 괴수의 황금기 당시에 어린 시절을 보냈고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 지금으로 치면 뭐 야구장 가는 거라던가 놀이공원 같은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본인이 이렇게 수레를 하기도 했거든요. 히구치 신지 같은 경우는 평성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제 괴수물이 좀 유치하다, 한물 같다 그런 소리를 들었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또 히구치 신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수물이다 딱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거기다가 이제 히구치 신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번에 개봉한 신 울트라맨이라던가 아니면 신 고지라라던가 안노이 데야키의 이름값이 유명하지만 안노이 데야키는 뭐 최종 검수 정도만 한 거고 그쵸. 원한이라던가 거의 실무적인 거는 다 히구치 신지가 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리고 안노는 애초에 고지라 만들 때도 고지라에 그렇게 막 애정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영화가 잘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거는 히구치 신지가 거의 다 떠먹여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 괴수물에 대한 집착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네, 히구치 신지가 안노이 데야키랑 같이 애니메이션작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실사 영화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업계에도 또 있었다 보니까 콘티 능력은 진짜 업계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평성 카메라 3부작의 그 스토리보드를 보면은 콘티를 히구치 신지가 다 구상하고 그렸거든요. 이게 또 보는 맛이 굉장합니다. 제가 예전에 에반게리온 관련 전시회를 갔을 때 히구치 신지 콘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거의 애니메이션 장면이랑 다름이 없어요. 콘티인데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히구치 신지가 그린 콘티는 전시회 같은 거 보러 갈 때 굉장히 그 보는 맛이 있습니다. 연출적인 구상이 진짜 명확한 감독이거든요, 이 사람은. 난 잘 모르겠어. 그렇게 그냥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히 그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걸 표현할 능력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아 진짜 가메라 시리즈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히구치 신지라는 감독이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가네코 슈스케가 언급하기를 뭐 가네코 슈스케의 공도 굉장히 크지만 사실 히구치 신지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고 자기는 이제 히구치 신지가 가져온 거를 편집하기만 했다. 예, 그렇게 수리했을 정도로 히구치 신지의 공도 굉장히 크고요. 자, 이제 저희가 그래서 평성 가메라 3부작 리뷰를 시작할 건데요. 각기 다르게 리뷰를 할 겁니다. 이 세 편이 있죠. 세 편의 영화 각각 따로따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 이 평성 가메라 3부작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고지라에게는 토호가 있다면은 가메라에게는 다이에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가메라가 또 그렇게 흥행하지도 않았고 내놓는 것들이 영 신통치도 않아갖고 도쿠마 쇼텐에 인수가 됩니다. 도쿠마 쇼텐은 일본 문화사에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예. 그 미야자키 하야오조차도 도쿠마 쇼텐에 그 쭌쭌 맸을 정도였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평성 가메라 3부작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존 가메라 시리즈에 비해서는 또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지라 시리즈에는 또 미치지가 못했고요. 저희가 항상 특촬물 괴수물을 언급할 때 평성 가메라 3부작은 항상 언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슷한 시기 개봉했던 헤이세이 고지라 시리즈 그리고 밀레니엄 초기 고지라 시리즈에 비해서 흥행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나왔습니다. 이 작품성에 비해서. 이게 제작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간 편이 아닌데 흥행에 망한 이상한 케이스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참 비운의 시리즈고요. 그래서 이 본작 이 3부작을 만들 때 가네코 슈스케 감독이 언급하기를 토호의 산다데 가이라 그래서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따왔다고 해요. 그래서 가이라의 색상이라던가 그 괴수가 식인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갸우스가 식인을 하는 장면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따왔고 더불어서 이제 가네코 슈스케 감독이 괴수물을 보면서 그 어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정에 대한 것들이라던가 핍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죠. 괴수 한 마리는 어떻게 나왔다고 쳐요. 고대에 잠들어 있던 괴수 한 마리. 근데 그 괴수랑 전혀 반대되는 성질의 괴수가 한 마리가 더 나와서 두 괴수가 싸우면은 그 순간부터가 뭔가 살짝 말이 안 되고 유치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게 관객들도 가장 최근에 보면은 예. 몬스터버스 괴수 영화들을 볼 때도 쟤네 왜 싸우는 거야? 라고 물음표를 던진 관객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영화 내에서 어느 정도 설정을 통해서 납득을 시켜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하다. 네네. 아무튼 옛날에 둘이 라이벌이었다. 그런 한마디 하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뭐 그럼 예. 싸울만하네 정도. 그래서 이 헤이세이 가메라 3부작을 가네코 슈스케가 만들면서 이 괴수들의 설정이라던가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고요. 이게 앞으로 모든 3부작의 기본이 됩니다. 근간이 돼갖고 산다랑 가이라는 둘이 서로 근본이 같았던 형제 괴수라는 거를 착안을 해갖고 갸우스랑 가메라 둘 다 고대 아틀란티스인들이 만든 생체 병기라서 뿌리는 같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레퍼런스를 또 따왔고요. 그 다음에 다이에이는 과거의 다이에이는 저희가 계속 아까도 언급했지만 굉장히 어린이 소년의 친구 아이들의 친구에 집중을 했습니다. 가메라에를. 근데 가네코 슈스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어색하다 혹은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은 유치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담백한 작품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아까 그 괴수들의 설정도 그랬고요. 그래서 다이에이를 설득하는데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가메라는 더 이상 아이들의 친구여서는 안 된다. 어른의 친구도 돼야 된다. 그래서 가네코 슈스케가 어렸을 때 그 갸우스의 이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을 때 그 어린이 가네코 슈스케가 봤을 때도 굉장히 유치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른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괴수물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이후에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영화입니다. 가메라 되괴수 공중결전 1995년에 나왔습니다. 이 오프닝이 아주 전형적인 일본 괴수물이죠. 그냥 어떤 괴수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틀에 박힌 클리셰 오프닝이에요. 바다 나오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나오고 갑자기 사고가 나고 사고가 도대체 나고. 무엇인가. 예.
이게 뭐 가메라 시리즈라던가 일본 괴수물의 클리셰를 아주 그대로 따라갑니다. 뭐 근데 좀 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름 진지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괴수를 발견하고 나서 아주 전형적인 괴수물 클리셰로 흘러가는데, 근데 이게 또 훗날 또 신고지라에 또 영향을 또 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개인적으로 후술하겠지만 저희가 평성 가메라 3부작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 파트인 것 같아요. 인간 파트가 유치하지 않고 담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부가 괴수가 안 나오고 사람들끼리 떠드는 거 위주로 가는데 이게 썩 괜찮아요. 그 전에 저희가 평성 고지라 시리즈 보면서 유치했다고 했는데 꽤나 볼만합니다. 이게 인간끼리 이야기하고 하는 파트도 나름 스토리가 있고 인간끼리의 스토리가 있고, 인간들 파트가 두 개 A 파트, B 파트로 나눠져 있다가 나중에 그게 합쳐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었다. 그 시나리오를 웬만큼 잘 쓰지 않는 한 플롯을 두 개로 나누는 게 좀 힘든데 예예 이런 걸 잘 해냈고요. 그 뒤로 이제 역해 둘이 나오죠. 나카야마 시노부가 연기한 나가미네 마유미, 그리고 후지타니 아야코가 연기한 쿠사나기 아사기, 이렇게 이 두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옛날이다 보니까 일본의 좀 청춘 스타들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굉장히 뭐랄까 잡지에 영 어쩌고 하는 그런 잡지들에 나올 만한 그런 얼굴이에요, 마유미짱. 하여튼간 이제 앞으로 3부작에 나오는 역해들은 또 이런 또 미모를 또 보여줘서 그 또 눈이 즐겁습니다. 예. 자, 이게 후지타니 아야코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무려 시걸권의 대가 스티븐 시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건 몰랐네. 어쩐지 저도 몰랐어요. 예. 이게 얼굴을 딱 봤는데 되게 이국적으로 생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예. 혼혈인갑다 싶었는데 너무 네네네. 굉장한. 예, 깜짝 놀랐어요. 또 스티븐 시걸이 또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시걸도 일본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예. 시걸 하면은 그러니까 시걸의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부인이 일본인이었잖아요. 그것까지는 네네네. 알고 있었는데 거기 네. 낳은 딸이었구나.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자료 찾다가 알았습니다. 어허. 예. 그 다음에 갸오스가 이제 히메가미 섬을 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막 비가 내리고 괴수는 보여주지 않고 막 사람들이 밤에 막 쫓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테이스트가 1980년대에서 90년대 미국 크리처물의 테이스트거든요. 맞아요. 예, 괴수를 일단 안 보여주고 막 분위기 잡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두 파트가 나눠지는데 그 팀 가메라라고 할까요? 가메라 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일본 괴수물 진행으로 이제 괴수를 추적하고요. 그 다음에 갸오스 팀은 80년대 90년대 미국 크리처물처럼 흘러갑니다. 약간 스릴러 같은 느낌도 있죠. 그래서 이 감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1980년대 90년대 미국의 크리처물이라면 뭐 에일리언도 있고 그 다음에 레릭이라던가 뭐 플래시드라던가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 굉장히 잘 담아줘갖고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앞쪽에 이야기한 그 팀은 보통 공권력, 뭐 예. 형사, 경찰 이런 사람들로 대표되는 그런 공권력의 느낌이고, 뒤쪽은 일반 시민 혹은 과학자 이런 어드벤처 파티. 국가를 따르지 않는 어드벤처 파티 그런 느낌으로 두 가지가 딱 정확하게 나눠져서 재밌었죠. 네, 그리고 이 괴수를 추적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일단 가메라는 굉장히 뭔가 신비롭고 고대 느낌이 나고, 갸오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뭔가 과학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죠. 이제 과거 괴수물 같은 경우 이런 짓을 할 만한 건 공룡밖에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뜬금없는 게 많았는데 조류 전문가죠. 조류 전문가가 가서 이거를 어떻게 세가했다고 생각을 해요. 막 건물을 부수는 것들.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이제 펠릿이라는 게 있죠. 새들이 이제 소화하다 만 거를 이제 막 토하기도 하는데 그 펠릿 같은 걸 뒤지는 거는 굉장히 또 과학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 갸오스를 또 유인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도 나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습성을 이용한 것들. 그래서 굉장히 괴수물 찍은 현실적인 추적 탐구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또 후속작에 더 강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갸오스의 정체가 본격적으로 확인이 되고 이제 정부에서 탁상 공론을 합니다. 근데 되게 신고지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신고지라가 요런 부분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거였고, 탁상공론을 하면서 관객들을 좀 답답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어드벤처 팀이 발품을 팔면서 이거 해결을 해 나가는 게 또 카타르시스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후쿠오카 돔에서 갸오스를 포획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게 전개가 굉장히 일본스럽죠.
아, 일본스럽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예, 일단 일본인들이 또 야구에도 환장하지 않습니까? 음. 예, 후쿠오카 돔이 나오죠, 야구장. 거기다가 대규모 계획, 작전명 모시기 하고서는 뭐, 거창한 예. 거. 모든 권력, 공권력을 다 군사하고 정부하고 다 해가지고 시민들도 다 이렇게 대피시키고 막 그런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일본이 좋아하는 건 전격 제트 작전, 야시오리 작전, 그놈의 야구치 야시마 작전 플랜. 진짜. 예. 예. 그래서 이 그 갸우스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것도 되게 에반게리온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고지라 시리즈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하는 장면이 또 재밌습니다. 또 눈이 즐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카메라 팀과 갸우스 팀이 이제 드디어 서로 만나게 되는 게 영화 시작하고 30분 후인데 인류에게 해로운 괴수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해로운 괴수를 어떻게 할까 하는 순간에 주인공 괴수가 그 해로운 괴수를 딱 퇴치하기 위해서 갑자기 바닷속에서 딱 등장한단 말이죠. 이것도 어디서 또 본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쵸. 요새 예. 고지라가 고지라 도대체 언제 나오냐라는 말을 듣죠. 예, 이 레전더리의 2014년작 고질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았고요. 저희가 그 리뷰하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고지라가 아니라 평선 카메라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예, 그래서 이 영화 이 3부작들이 이 훗날 다른 작품들이 얼마나 강하게 영향을 줬는가 이걸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가우스의 포획 작전이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눈이 즐겁다고 했는데 이게 CG를 안 썼던 시절입니다. 저희가 계속 후술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야 이거 정말 갈아 만들었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교묘해요. 예. 애니메이트로닉스도 쓰고 퍼펫도 쓰고 슈트도 쓰고 저희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평성 고지라 때 데스트로이어가 초반부가 좀 크리처물 느낌 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아 근데 뭣도 아닌데 퍼펫 티는 다 나고 그렇죠. 예 뭔가 허술한 서스펜스를 만들었으면서 뭐 이럴 거면 도대체 왜 크리처물 느낌 나게 만들고 깝쳤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와 이거는 거의 한 30년 됐죠 영화가? 그렇죠. 흥미진진합니다. 그 갸우스를 포획하기 위한 작전이.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가 상륙을 하고 갸우스를 공격을 하고 추격을 하고 뭐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우왕좌왕하는 것도 보고 그러는데 이게 후속작에선 더 강화가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후술할 게 정말 많습니다. 이 리뷰하면서. 이게 항상 그렇죠. 항상 괴수물에서 항상 보여주는 게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 앞줄에 있고 뒤에 배경으로 이제 괴수가 건물을 부수면서 이제 쿵쿵쿵 다가오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항상 잘했어요. 항상 뭐 고지라 시리즈도 잘했고 다른 괴수물들도 정말 잘했습니다. 이번 카메라 같은 경우 야 이거 합성 어떻게 했지? 맞아 그런 맞아. 느낌이 예. 어떻게 찍었나 싶은 장면들이 있어요 몇 군데. 예 사람이 괴수랑 서로 교차될 때가 굉장히 그 느낌이 강하거든요. 아 근데 계속 저희가 보면서 감탄하다가도 이거는 영화의 전반부 액션이고요. 똥꼬의 힘만 조금 준 수준입니다. 그렇지. 예. 이거 지금 갸우스밖에 안 나왔잖아 지금. 예, 갸우스랑 카메라만 조금 나왔죠. 그래서 중반부부터 이제 저희를 또 이제 질질 싸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의 특징이라면 카메라가 날아다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믹 예. 카메라의 기믹에서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게 대표적으로 딱 두 개가 있어요. 네네. 물을 뿜는다와 네. 제트 분사를 한다. 이 두 가지. 그쵸. 뭔가 날개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제트 분사. 예. 예, 이거는 호불호가 갈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예쁘게 봐주는 편인데 저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는 괜찮은데 네. 그 뒷다리 쪽에만 분사하면서 날아가는 건 좀 네, 별로라고 네.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나름 노력을 했죠 제작진들은 아틀란티스인들의 생체 병기다. 예, 뭐 그렇긴 하지만 이게 유치하거든요. 확실히 유치하고 불 뿜는 거 정도야. 괴수물에서는 뭐 그쵸. 미덕이죠 이제. 뭐라도 뿜어야지. 킹바님들 입장에서 좀 그러겠지만 근데 또 나름 그 유치할 수 있는 그 비행을 나름 또 멋들어지고 박력 있게 만든 것 같아요. 고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이게 이것도 계속 뒤에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1편에서는 이게 이렇게 유치해 보였는데 네. 마지막에 3편쯤 되면은 공중 끝내주죠. 전투가 엄청나거든요. 네, 네 이건 스포일러. 네. 네, 그렇다고. 그래서 보면 볼수록 불호에서 호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공들이 다시 섬으로 돌아가고요. 갸우스의 둥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꽤나 충격적입니다. 여기는 성인들도 그냥 보기 좀 힘들 정도로 연출이 됐어요.
예, 이 갸우스가 서로 동종 포식을 해서 막 아주 둥지가 개판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드는 게 기존에 저희가 고지라 시리즈에서 해도라도 그랬고 나중에 고지라 84년작도 언급했지만 좀 쓸데없이 잔인한 게 없지 않다.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특히나 츠부라야 생전에는 좀 무의미한 잔인한 장면을 넣지는 않았었잖아요. 근데 고지라 시리즈가 후반부 가서 무의미한 잔인한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고, 이 가메라 시리즈는 뭐 진작에 매웠고, 그런데 이 갸우스의 둥지 장면은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그 갸우스라는 악역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무자비하고 가차없고, 얘네가 지들끼리도 이런데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얼마나 더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딱 그걸 그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뭐 제가 계속 갸우스 이야기하면서 말하지만 80년대 90년대 크리처물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갸우스가 얼마나 나쁜 괴수인지를 납득시켜주는 잔인한 장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당위성 있는 잔인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팀 가메라와 팀 갸우스가 이제 합쳐져서 분투를 하게 되는데, 가메라와 교감하는 이제 아삭이라는 소녀 있죠. 이제 시걸 형님의 따님. 얘는 좀 붕 뜨는 느낌이에요. 아, 이게 아무래도 어린이용을 의식한 예. 기믹과 플롯이기 때문에 좀 붕 뜨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언급했지만 가네코 슈스케 감독은 이제 어린이의 친구를 굉장히 질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에이랑 타협해서 넣은 게 한 고등학교, 중학교쯤 되는 소녀와 교감을 좀 타협 안으로 넣은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거를 마음에 넣어서 넣은 것 같진 않아요. 이 정말 혼자 붕 뜬 느낌이기 때문에 스토리 플롯에서. 그쵸, 진짜로 이 아이는, 여자 아이는 카메라한테 그 아빠 일어나를 해야 되는 그냥 그 정도 역할이라서 좀 미묘해요. 네, 시걸, 제가 봐도 시걸. 미묘합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형 갸우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가메라와 대형 갸우스의 1차전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고지라 시리즈와 다른 가메라 시리즈만의 그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고지라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죠. 고지라가 신나게 조업해죠. 아무리 고전을 하더라도. 근데 가메라는 사람을 지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갸우스의 그 초음파 메스 막 맞고 막 아파하는데, 분투라고 할까요? 분투란 게 바로 그 가메라의 매력인 것 같아요. 좀 더 감정이 느껴진다고 할까? 네. 약간 괴수지만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미니어처 세트장도 되게 오밀조밀한 세트에서 여러,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고지라 시리즈의 앵글과는 약간 달라요. 예, 그쵸. 화면이 예.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다름. 이게 아마 우리는 레슬링을 보기 위해서 고지라 시리즈를 봤다면 가메라 시리즈는 아마 그 카메라의 분투라던가 카메라의 영웅 서사에 좀 집중을 해서 그렇게 촬영되지 않은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좀 잔인한 장면이 나오죠. 카메라가 초음파 메스를 맞고 나서 아양 아펑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 또 카메라에 저희가 또 감정이입이 된단 말이죠. 또 나름 또 당위성이 있는 또 잔인함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갸우스랑 추격전을 벌이는데, 이제 카메라가 자위대한테 공격을 당해서 미사일 맞고 추락한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중 부감샷으로, 거의 우주샷이라고 할까요? 부감샷으로 카메라가 추락하는 걸 보여주는데, 아, 맞아.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미니어처 티가 좀 난다 그럴까요? 미니어처 티가 납니다. 뭐 구름은 대충 솜 같은 거로 만들었을 거고, 카메라의 미니어처를 아마 떨어뜨렸을 거고, 바닥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또 미니어처로 만들어 놨겠죠. 일단 색감이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제작진이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게 좀 느껴져요. 진짜. 예, 이게 그 당시 CG가 없으니까 이 카메라가 공중에서 추락하는 부감샷을 우리가 어떻게 찍어야 될까? 그냥 사람 슈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떨어뜨려야 될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옆모습에서 카메라만 떨어지는 것만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걸 딱 한 장면을 위해서 또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시기가 약간 예. 다른 일본에서의 다른 영화들을 보면은 CG를 넣을 수도 있는 시기거든요. 오히려 이 3D CG를 넣으면 그게 좀 더 트렌디해 보이는 그런 시기에 아무리 조잡하더라도. 굳이 예. 미니어처랑 그런 슈트를 쓰는 방법을 택한 게 저는 네. 제작진들의 열정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갸우스가 도쿄에 상륙을 하고요. 역시 괴수는 도쿄에 상륙을 해서 한번 깽판을 쳐줘야죠. 예, 이제 기차를 공격하는데, 이 기차 공격하는 장면도 고질라가 생각납니다.
그 하와이에서 수컷 무토가 무토. 예예 트램을 공격하는 장면이 또 떠오르고요. 근데 와 정말 끔찍하죠. 그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과자 털어 넣듯이 저는 여차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털어 먹거든요. 안경 같은 게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지는 그런 연출을 참 좋아합니다. 갸우스가 잠깐 도쿄에서 활동 정지를 하거든요. 잠깐 이제 대기 타는데 이것도 신고지라랑 고질라 싱귤러 포인트 보는 것 같고요. 바다로 돌아가거나 자기 둥지로 돌아간 게 아니고 그냥 도심 한복판에서 갑자기 활동 정지를 하는 거. 근데 여기가 장면이 엄청 이뻐요. 그 도쿄타워 부러진 데 위에 이렇게 싹 앉아있잖아요. 나는 이거 디오라마 피규어 같은 거 있으면 사고 싶더라고. 예, 그 장면이 진짜 명장면인 것 같아요. 그 도쿄타워 장면은 사실 이게 진짜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갸우스와 가메라의 이제 도쿄 결전이 벌어지는데 치부라야 프로덕션이 만든 울트라맨 시리즈 보면 진짜 아낌없이 미니어처를 만들고 그거를 박살내. 예, 아낌없이 부수거든요. 이번 작품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기에는 뭔가 좀 어색함이 있기는 해요. 시대상의 한계로. 하지만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진짜 장인정신이란 게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미니어처 장면의 어색함은 장르적 특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또 예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본의 그 도쿄 주민들한테 굉장히 미안하지만 이 두 괴수가 그 건물을 하나하나 부술 때마다 그 공 들어갖고 만든 미니어처를 하나하나 부술 때마다 뭐라 그럴까 그 희열감? 그 아까 쿠쿠다스 부술 때 그 느낌? 어차피 나는 안 먹을 거야 부셔도 돼. 예, 정말 끝내줍니다. 그리고 가메라가 건물을 부술 때 느낌이 되게 복합적인 느낌이 드는데 뭐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을 지키려고 하는데 인간을 지키고 그 인간을 지키는 건 사실 두 번째 목적이잖아요. 네네. 가메라의 첫 번째 목적은 상대 괴수를 잡아 족치는 거지. 네네. 그래서 두 번째 목적도 어느 정도 인간을 지키면서 하고 싶어 하지만 첫 번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냥 도심이고 나발이고 다 부숴 없애는 게 가메라의 그런 뭐랄까 이중적인 모순적인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무리 사람들이 대피했다고는 하지만 그 집 보증서라던가 부동산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게 고지라랑은 좀 다르게 고지라는 확실하게 사람들한테도 좀 무서운 뭐 지금에 와서야 고지라는 우리의 친구예요가 어느 정도 있지만 사람들한테도 무서운 그냥 대괴수라는 느낌이 강한데 가메라는 확실하게 우리들의 친구예요로 시작한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도심을 부수고 뭔가 그런 희생들이 생기는 게 되게 복합적인 재밌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편에서 이게 결국에는 나비 효과로 돌아오게 되고요. 사물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줍니다. 보통 초반에 괴수가 공격할 때 정도 빼고는 두 괴수가 싸울 때는 두 괴수의 레슬링에 집중을 하고 그 옆에 부서지는 사물에는 별로 효과라 그럴까요? 그런 거에 별로 집중하지 않는 편인데 이 평성가메라 3부작은 진짜 야 우리 이렇게 고단하게 만들었던 걸 아낌없이 부숴 봐줘 딱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 사물들을 잡아주는 게 요즘 울트라맨 시리즈들을 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은데 자전거가 넘어지는 장면, 자동차가 붕 뜨는 장면이라던가 하수도가 터지는 장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두 괴수 거대 괴수의 싸움의 규모를 그런 걸로 보여주는 방법이 이때부터 많이 연구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연출 방법이 참 재미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가메라가 갸우스를 퇴치하고 덤덤하게 이제 쉐인처럼 이제 할 일을 했으니 돌아간다 하고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이제 레전더리 고질라가 레퍼런스로 삼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계속 미니어처라던가 기술력이라던가 제작진의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건 3부작의 시작이고요. 우리 중에 최약체라는 거죠. 이거 그냥 테스트 버전이었어. 저희는 이제 남은 두 작품에 대해서 이거 이상으로 찬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가메라 시리즈 이게 저희가 한 편으로 만들까 아니면 따로따로 만들까 저희가 회의할 때 그 얘기를 했었죠. 네, 어떻게 할 건냐. 근데 이게 분량이 일단 한 편씩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카톡 보냈을 때 이 얘기 했을 거야. 분명히 한 편에 내가 녹음만 40분 넘게 걸린다고. 네. 그래서 일단 대개수 공중 결전부터 이렇게 분량 조절에 실패를 했고요. 자, 이 가메라 평성 가메라 3부작의 첫 시작 대개수 공중 결전 총평과 의의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대개수 공중 결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작이라는 개념이 있죠. 원작이라는 개념이 있고 리부트를 했다라고 할 만큼 새로운 시작을 알린 3부작인데
리부트 잘 됐고 뭐 리메이크라고 볼 수도 있고 리메이크 잘 됐고 이후에 어떤 게 나올지 어떤 카메라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게 만드는 작품이었다. 좋은 출발이었다. 좋은 새 출발이라고 해야겠네요. 그쵸. 아주 좋은 새 출발이었다가 제 총평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에 저희가 리뷰했을 때 노머스가 얘기를 했는데 저력이란 이런 것이다. 이게 흥행도 실패하고 만년 2인자잖아요 카메라가. 근데 결국에는 핵심 제작진들이 이제 각각 고질라 시리즈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냈고요. 이후에 레전더리 고질라에 정말 강하게 몬스터버스 고질라에 정말 강하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카메라를 별로 안 좋아하는 고질라 시리즈 팬들이라도 이 작품만큼은 꼭 봐야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굳이 안 좋아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정말 안타깝고 살짝 화가 난다 그럴까요? 이 어른의 세계, 이 세상의 모순점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는 이 작품이 나올 때쯤에 이제 고질라 대 스페이스 고질라가 나왔고요. 고질라 대 데스트로이아가 나왔습니다. 데스트로이아가 나왔지. 예, 저희 둘이 뭐 미니어처의 품질은 괜찮다고 했지만 뭐 구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했잖아요. 이 두 작품에 대해서. 예. 근데 이 두 작품이 카메라보단 더 흥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참 브랜드 파워라는 게 좀 더럽고 치사하다 이런 걸 좀 느끼는 그런 씁쓸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리뷰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작품성 혹은 게임에선 게임성이란 무엇인가? 예, 그것이 흥행과 연결되는 거는 과연 연결점이 있는 것인가? 이런 거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노마스 이 긴 시간 함께 떠들어서 감사하고요. 두 개 더 남았잖아. 예, 그쵸.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평성 카메라 2편 레기온 승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액다의 전이의 액다였고요. 저는 노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